박민준의 삶은 낡은 종이 위에 그려진 정교한 설계도와 같았다. 겉으로는 완벽하고 질서정연했지만 그 안에는 깊이 파고들수록 드러나는 균열과 미완의 흔적들이 숨어 있었다. 대대로 이어져 온 명문가 박씨 가문의 후손인 그는 한때 번성했던 가문의 영광을 재건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짊어지고 있었다. 그 책임감은 그를 역사와 고고하게 몰두하게 만들었다. 그는 낡은 서재에 틀어박혀 고서들을 탐독하며 시간을 보냈고 세상과는 단절된 채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 살았다. 그의 눈빛은 늘 지쳐 있었지만 그 안에는 알 수 없는 갈망이 숨겨져 있었다. 그들의 집은 오랜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낡은 한옥이었다. 처마 밑에는 거미줄이 엉겨 붙어 있었고 창문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다. 삐걱거리는 나무 바닥 소리와 퀴퀴한 곰팡이 냄새는 그의 일상이 되었다. 집안 곳곳에는 조상들의 흔적이 깃든 오래된 가구와 물건들이 놓여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은 먼지에 덮인 채 빛을 일하여 가고 있었다. 가족들은 이 낡은 집을 팔고 도시로 나가고 싶어 했지만 민주는 집을 지켜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렸다. 그는 이 집 안에 가문의 비밀, 즉 할아버지가 숨겨둔 보물이 있을 것이라고 굳게 믿었다. 그 보물이 자신들의 가난을 끝내고 다시 영광을 되찾아 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아버지, 이 집은 이제 팔아야 해요. 더 이상 빚을 감당할 수 없어요. 할아버지가 남긴 보물 같은 건 없어요. 그건 그냥 낡은 전설일 뿐이라고요. 민준의 아버지 박진호는 늘 그렇게 말했다. 그는 유약하고 무능력했으며 사업 실패로 가족을 더 깊은 나락으로 빠뜨렸다. 그는 할아버지 박대철이 남긴 보물이라는 전설에 매달려 현실을 외면했다. 그의 눈빛은 늘 불안감과 함께 어딘가에 있을 보물에 대한 헛된 희망으로 가득했다. 어머니 김선영은 실용적인 사람이었지만 남편의 무능력과 끝없는 빚에 지쳐 있었다. 그녀는 현실을 직시하고 싶었지만 남편의 헛된 희망을 꺾을 수도 없었다. 민준의 여동생 박수미는 이기적이고 냉소적인 성격이었다. 그녀는 오빠와 아버지의 보물에 대한 집착을 비웃었고 하루빨리 이 낡은 집에서 벗어나 도시로 나가고 싶어 했다. 오빠, 그만 좀 해. 할아버지 보물 같은 게 어디 있어. 맨날 낡은 책이나 뒤적거리고 있으니 답이 없지. 그냥 이 집 팔고 우리 다 같이 새롭게 시작하자고. 수민의 목소리는 날카로운 칼날 같았다. 그녀는 오빠의 고집과 아버지의 무능력에 질려 있었다. 민주는 가족들의 비난 속에서 홀로 고립된 듯 느꼈다. 그는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해야 했다. 그는 할아버지의 숨겨진 보물을 찾아 가족을 구원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렸다. 그의 세상은 오직 고문서와 고대 유물, 그리고 보물이라는 단어뿐이었다. 그는 밤낮으로 서재에 틀어박혀 고서들을 탐독하며 보물에 대한 단서를 찾았다. 민주는 할아버지의 서재에서 밤낮으로 양피지 조각과 은반지, 그리고 할아버지가 남긴 수많은 고대 문서들을 해독했다. 그는 할아버지가 단순한 사업가가 아니라 고대 역사와 문명에 깊이 조예가 있는 학자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할아버지의 책장에서 낡은 책 한 권을 발견했다. 책에는 할아버지의 필체로 쓰인 알 수 없는 기호들과 함께 고대 문헌에 대한 해독법이 기록되어 있었다. 민주는 그 모든 것이 보물을 찾기 위한 단서라고 믿었다. 그는 고대 문자와 암호 해독에 능숙했기에 그 모든 것을 해독하려 밤낮으로 애썼다. 어느 쌀쌀한 가을 오후였다. 민주는 잠시 머리를 식히기 위해 저택의 오래된 정원을 산책하고 있었다. 정원은 잡초가 무성했고 낡은 조각상들은 이끼로 뒤덮여 있었다. 그는 정원 한 구석에 있는
낡은 연못께 앉아 생각에 잠겼다. 그때 그의 귀에 작은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소리가 나는 곳으로 조용히 다가갔다. 낡은 나무 아래 작은 새 한 마리가 날개를 다친 채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 새는 몸을 웅크린 채 고통스럽게 신음하고 있었다. 민주는 망설였다. 그는 곧바로 아르바이트를 가야 했다. 하지만 그는 그 작은 생명체를 외면할 수 없었다. 새의 애처로운 눈빛은 마치 외로운 자신의 모습을 보는 듯했다. 그는 자신이 겪는 고독 속에서도 타인의 아픔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이 무언가를 구원할 수 있는 존재인지 확인하고 싶었다. 그는 망설임 없이 새에게 다가갔다. 그는 조심스럽게 새를 품에 안았다. 새의 작은 몸에서 전해지는 미세한 떨림이 그의 마음에 따뜻한 파동을 일으켰다. 그는 새를 안고 곧장 집으로 돌아왔다. 가족들이 알면 분명 혼낼 터였다. 그는 새를 몰래 돌보기로 결심했다. 그는 자신의 방에서 작은 상자를 찾아내 새를 위한 보금자리를 만들어 주었다. 그리고는 자신의 비상금을 털어 새의 먹이와 약을 샀다. 그의 섬세한 손길은 새에게 깊은 위로를 주었다. 이제 괜찮아. 아프지 마. 오늘부터 너는 희망이야. 민주는 새에게 희망이 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다. 그는 희망이에 젖은 깃털을 수건으로 닦아주며 속삭였다. 새는 그의 손길에 몸을 비비며 작은 소리로 지저귀었다. 민주는 희망이를 품에 안고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비록 그의 삶은 어둠 속에 있었지만 이 작은 생명체는 그의 삶에 새로운 온기를 불어넣어 주었다. 그는 희망이를 보며 자신이 여전히 누군가에게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존재임을 깨달았다. 그는 희망이가 다시 건강해질 수 있도록 정성껏 보살피기로 다짐했다. 그는 희망이를 통해 자신이 잊고 있던 순수한 감정들을 다시 느낄 수 있었다. 그날 밤이었다. 민주는 잠든 희망이의 옆에 앉아 할아버지의 유품들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할아버지가 늘 몸에 지니고 다녔던 낡은 은반지가 들려 있었다. 반지는 오랜 세월의 흔적인지 빛이 발해 있었지만 그 위에 새겨진 독특한 문양은 여전히 또렷했다. 그것은 마치 독특한 고대 문양 같기도 하고 어떤 상형 문자 같기도 했다. 민주는 그 문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었다. 할아버지는 그 문양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준 적이 없었다. 그저 가문의 표식이라고만 말할 뿐이었다. 민주는 반지를 만지작거리다가 무심코 반지에 새겨진 문양을 따라 손가락으로 긁어보았다. 그 순간 그의 손톱 끝에 미세한 홈이 느껴졌다. 그는 반지를 돌려보았다. 반지의 안쪽 면에 아주 작게 희미한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그는 손전등을 켜고 글씨를 읽으려 애썼다. 글씨는 너무 작아서 잘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그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강한 직감을 느꼈다. 혹시 이 은반지가 할아버지가 숨겨둔 보물의 진짜 열쇠일까? 그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듯했다. 그의 마음속에 작은 파문이 일었다. 이 낡은 은반지와 그 안에 숨겨진 희미한 글씨는 할아버지가 남긴 보물의 그림자와 연결되어 있는 듯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그의 삶과 가문의 운명에 어떤 의미를 가져올지 전혀 알지 못한 채 그저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 있었다. 그는 가족들의 비난과 조롱 속에서 홀로 보물을 찾으려 애썼다. 하지만 그는 직감했다. 이 희미한 글씨가 그들의 모든 것을 뒤흔들 거대한 변화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는 것을. 그는 그 진실이 무엇일지 알지 못한 채 다만 불안한 마음으로 잠이 들었다. 그는 할아버지가 남긴 유산이 단순히 돈이 아니라 어떤 비밀을 담고 있을 것이라고 막연히 예감했다. 박민준의 손에 들린 낡은 은반지 안쪽에 새겨진
희미한 글씨는 그가 애써 외면하려 했던 가문의 비밀을 다시금 현실로 불러들였다. 그것은 마치 잊혀진 과거의 문을 두드리는 듯한 알 수 없는 신호였지만 민주는 그 의미를 알지 못했다. 그는 그저 매일 반복되는 고요한 일상과 아버지 박진호의 무능력, 어머니 김선영의 지친 한숨, 그리고 여동생 박수민의 냉소적인 비난 속에서 불안감을 억누르며 살았다. 그의 낡은 한옥은 그에게 안식처이자 동시에 거대한 미스터리를 간직한 감옥과도 같았다.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민주는 할아버지 박대철이 숨겨둔 보물이라는 전설에 매달려 살았다. 가족들은 그 보물이 자신들의 가난을 끝내고 다시 영광을 되찾아 줄 것이라고 굳게 믿었지만 그것은 언제나 닿을 수 없는 꿈처럼 느껴졌다. 민주는 밤마다 할아버지의 서재에 틀어박혀 고서들을 탐독하며 보물에 대한 단서를 찾았다. 그는 낡은 은반지에 새겨진 문양과 그 안에 숨겨진 희미한 글씨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막연히 예감했다. 어느 날 아침 민주는 가족들을 둘러싸고 앉아 있었다. 아버지 진호는 얼굴에 깊은 한숨을 들이운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어머니 선영은 눈물을 닦고 있었다. 여동생 수미는 오빠 민준을 향해 노골적인 원망의 시선을 보냈다. 그들의 얼굴에는 절망감이 가득했다. 민준아, 더 이상은 안 된다. 우리 이제 이 집을 팔아야 해. 은행에서 마지막 경고가 왔어. 이번 달까지 빚을 갚지 못하면 이 집이 경매에 넘어간다고. 진호의 목소리는 힘없이 떨렸다. 그는 자신의 무능력함에 좌절하고 있었다. 선영은 울먹이며 말했다. 민준아, 엄마는 이제 정말 지쳤어. 너도 네 아버지가 남긴 보물 같은 건 포기하고 현실을 좀 봐. 수미는 오빠에게 소리쳤다. 오빠 때문에. 이게 뭐야? 왜 이렇게 고집을 부려? 보물 같은 건 없어. 그냥 우리 다 같이 거지꼴 되는 거라고. 민주는 가족들의 비난 속에서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었다. 그는 지난 몇 년간 아르바이트를 하며 번 돈을 모두 빚 갚는 데 썼지만 끝없이 불어나는 빚을 감당할 수 없었다. 아버지가 사업 실패로 남긴 막대한 빚은 그들의 목을 조여왔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낡은 한옥 한 채뿐이었지만 그마저도 이를 위기에 처했다. 그는 자신이 그토록 매달렸던 할아버지의 보물이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헛된 희망일 뿐이었을까 하는 의심에 사로잡혔다. 그의 마음속에는 희망과 절망이 뒤섞여 그를 괴롭혔다. 그때 아파트 현관문이 거칠게 두드려졌다. 모두가 놀라서 문을 바라봤다. 문 밖에는 건장한 체격의 남자, 2명과 함께 말쑥한 정장 차림의 남자, 김용민이 서 있었다. 김용민은 업계에서 악명 높은 사채업자이자 부동산 투기꾼이었다. 그는 박씨 가문에게 가장 큰 빚을 준 인물이었고 이 낡은 한옥에 대한 소유권을 노리고 있었다. 그는 민준의 할아버지 박대철이 과거에 그에게 어떤 사업적인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박씨 가문에 대한 깊은 원한을 품고 있었다. 그는 박대철이 과거 자신의 아버지에게 끔찍한 해를 끼쳤다고 믿었다. 박진호 씨, 오늘까지 빚을 갚으라고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니 이제 이 집은 제 겁니다. 당장 나가십시오. 김용민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그의 눈빛에는 돈에 대한 탐욕과 함께 박씨 가문을 향한 복수심이 번들거렸다. 진호는 김용민의 위협에 온몸이 얼어붙는 듯했다. 그는 자신이 가장 두려워했던 순간이 현실이 되었다는 사실에 주저앉아 버렸다. 김용민 대표님, 제발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저희 할아버지가 남기신 보물이 있습니다. 그걸 찾아서 빚을 갚을 겁니다. 민주는 용기를 내어 김용민에게 애원했다. 김용민은 민준의 말을 비웃었다.
보물하, 아직도 그딴 헛소리를 믿는 거야. 내 놈 할아버지는 보물 같은 건 남기지 않았어. 빚이나 남기고 죽은 주제에 당장 꺼져. 김용민은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민준의 멱살을 잡았다. 그는 민준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민준은 바닥에 쓰러진 채 고통스러운 듯 신음했다. 선영은 아들을 보며 흐느꼈고 수미는 오빠를 원망하는 눈빛으로 바라봤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오빠의 보물에 대한 헛된 집착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때 민준의 휴대폰이 울렸다. 김용민은 민준의 휴대폰을 빼앗아 전화를 받았다. 네, 김용민입니다. 아, 박 변호사님. 오늘 그 집 정리하러 왔습니다. 아, 그 녀석이 뭘 좀 발견했다고요. 낡은 종이 조각 같은 거. 김용민은 통화하면서 민준의 얼굴을 비웃는 듯 바라봤다. 민준은 자신의 휴대폰을 돌려받으려 했지만 김용민은 그를 밀쳐냈다. 김용민은 민준의 휴대폰을 들고 집 안으로 들어섰다. 그의 눈빛은 혜진을 향한 비웃음과 함께 알 수 없는 탐색을 담고 있었다. 그는 민준의 서재로 향했다. 그곳에는 민준이 찾고 있던 낡은 서랍이 있었다. 그는 서랍을 열고 혜진의 은반지를 든 채 알 수 없는 웃음을 지었다. 이게 그 보물이라는 건가? 낡은 반지 하나 김대호 그 영감탱이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김용민의 말에 민준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다. 김대호 그는 할아버지의 오랜 친구이자 한때 은행원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김대호는 할아버지가 남긴 보물에 대해 알고 있는 유일한 인물이었다. 민준은 김대호에게 모든 것을 물어봐야 한다고 생각했다. 김용민이 김대호의 이름을 언급했다는 것은 김용민이 할아버지의 과거에 대해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였다. 그때 민준의 눈에 희망이가 보였다. 민준은 아버지를 부축하고 있는 수미를 보며 안타까워했다. 그는 이 모든 상황을 끝내고 싶었다. 그는 가족을 구해야 했다. 그의 유일한 희망은 할아버지가 남긴 낡은 은반지,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비밀이었다. 민준은 김용민에게 달려들어 은반지를 빼앗으려 했다. 실랑이가 벌어지는 동안 은반지가 바닥에 떨어지면서 쨍그랑 하는 소리와 함께 반지가 두 조각으로 부서졌다. 그리고 반지의 안쪽에 새겨져 있던 희미한 글씨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다. 이게 뭐야? 무슨 의미가 있어? 김용민은 부서진 반지를 보고 짜증을 냈다. 그는 반지를 발로 밟아 부수려 했다. 민준은 부서진 은반지를 집어들었다. 반지의 안쪽에 새겨진 글씨는 마치 어떤 아무나 비밀 메시지 같았다. 그는 자신이 할아버지의 서재에서 발견했던 양피지 조각을 떠올렸다. 양피지 조각에는 은반지에 새겨진 것과 똑같은 독특한 고대 문양과 함께 알 수 없는 고대 문자가 빼곡하게 쓰여 있었다. 민준은 양피지 조각을 꺼내 은반지와 함께 들었다. 이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강한 직감을 느꼈다. 할아버지가 남긴 모든 단서들이 이제야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는 듯했다. 그때 김용민의 휴대폰이 울렸다. 그의 변호사였다. 김용민 대표님, 지금 당장 법원으로 오십시오. 박대철 씨의 과거에 대한 새로운 정보가 입수되었습니다. 김용민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졌다. 그는 민준의 은반지와 양피지 조각을 힐끗 보더니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그는 민준이 자신에게 어떤 위협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민준의 손에 들린 은반지와 양피지 조각을 빼앗으려 했지만 민준은 재빨리 그것들을 품에 숨겼다. 이세진 씨, 그 낡은 종이 조각 같은 거 가지고 장난칠 생각하지 마세요. 그 안에 뭐가 있든 이 집은 제 겁니다. 오늘 안으로 모든 것을 정리할 겁니다. 김용민은 민준에게 협박하듯 말하고는 서둘러 아파트를 나섰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탐욕이 번들거렸지만
그의 눈빛은 알 수 없는 불안감으로 흔들렸다. 그는 민준이 어떤 비밀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예감을 느꼈다. 그는 민준이 자신이 알지 못하는 어떤 진실을 파헤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민준은 김용민의 행동을 보며 자신이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음을 확신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그는 아버지가 남긴 빚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할아버지의 숨겨진 보물의 진짜 의미를 밝히기 위해 이 모든 것을 끝내야 했다. 그의 손에는 낡은 은반지와 양피지 조각만이 들려 있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용기가 타올랐다. 그는 이 모든 것을 홀로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이 모든 것이 그의 삶과 가문의 운명에 어떤 의미를 가져올지 전혀 알지 못한 채 자신이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진실과 마주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말이다. 박민준의 삶은 이제 시간과의 싸움이 되었다. 아버지의 빚은 그를 옥죄어왔고 김용민의 탐욕은 낡은 한옥마저 빼앗으려 했다. 민준은 가족들의 비난과 절망 속에서 홀로 할아버지의 보물을 찾기 위해 밤낮으로 고군분투했다. 그의 손에 들린 낡은 은반지와 양피지 조각은 희미한 단서였지만 민준은 그 안에 숨겨진 비밀이 자신과 가족을 구원할 유일한 희망이라고 굳게 믿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단순한 보물찾기가 아니라 가족의 운명을 건 거대한 싸움임을 직감했다. 오빠, 아직도 그딴 거나 뒤적거리고 있어. 이제 그만 포기해. 우리 이제 집에서 쫓겨나게 생겼단 말이야. 수민의 목소리는 날카로운 비수처럼 민준의 심장을 찔렀다. 선영은 울기만 했고 진호는 술에 취해 현실을 외면했다. 민준은 그 모든 비난 속에서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었다. 그는 가족들에게 자신의 어깨에 놓인 부담과 불안감을 털어놓을 수 없었다. 그는 홀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다. 희망이도 그의 발치에서 불안한 듯 맴돌았다. 민준은 할아버지의 서재에서 발견한 낡은 책들을 다시 뒤지기 시작했다. 그는 할아버지가 남긴 은반지와 양피지 조각에 새겨진 고대 문양과 문자를 해독하기 위해 모든 지식과 경험을 쏟아부었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한 암호들과 고대 역사 기록들로 가득 찼다. 그는 과거 고고학 전공 시절 고대 문헌 해독에 뛰어난 재능을 보였던 자신을 떠올렸다. 그 재능이 지금 이 순간 그에게 필요한 유일한 무기였다. 그는 학문에 대한 열정을 되찾는 듯했다. 며칠 밤낮을 세워가며 연구한 끝에 민준은 마침내 양피지 조각에 쓰인 고대 문자의 의미를 어렴풋이 해독할 수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암호가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일기처럼 어떤 사건에 대한 기록이었다. 실그 XX년 액슈얼 이질. 나의 오랜 친구 이재훈, 그의 재산이, 그의 모든 것이 사라졌다. 그리고 그의 가족도 불에 타 사라졌다. 이 모든 것은 김용민의 짓이었다. 그 악마 같은 자식 나는 이 모든 진실을 숨기고 그를 복수하려 한다. 나의 보물은 진실을 밝힐 증거가 될 것이다. 나의 후손이 이 진실을 찾아내기를 바란다. 민준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다. 그는 자신이 읽은 것을 믿을 수 없었다. 할아버지 박대철이 남긴 보물은 금은보화가 아니라 끔찍한 범죄의 증거였다. 할아버지는 단순히 부유한 사업가가 아니라 친구의 재산을 가로채고 그의 가족을 죽음으로 내몬 김용민이라는 악당의 죄를 숨기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진실을 자신의 후손에게 남겨주려 했다. 그의 할아버지는 영웅이었지만 동시에 감당할 수 없는 비밀을 짊어진 존재였다. 민주는 할아버지의 삶이 얼마나 외롭고 고통스러웠을지 상상하며 눈물을 흘렸다. 그때 아파트 현관문이 거칠게 두드려졌다. 민주는 놀라서 양피지 조각과 수첩을 품에 숨겼다.
문 밖에는 김용민과 그의 변호사 장현수가 서 있었다. 장현수는 날카로운 눈빛과 능글맞은 미소를 가진 인물로 김용민의 모든 불법적인 일을 처리해주는 교활한 변호사였다. 그는 재계에서 하이에나 변호사로 악명 높았다. 박민준 씨, 오늘까지 빚을 갚지 못했으니 이제 이 집은 제 겁니다. 당장 나가십시오. 그리고 당신 할아버지가 숨겨둔 보물 같은 건 없으니 헛된 꿈은 접으시죠. 김용민의 목소리는 비열한 승리감으로 가득했다. 그는 집 안으로 들어서며 민준의 서재를 둘러봤다. 그의 눈빛은 값나가는 물건을 찾는 듯 이리저리 움직였다. 민준은 김용민의 탐욕스러운 시선을 피하며 은반지를 꽉 움켜쥐었다. 은반지 안에 새겨진 글씨가 그의 손바닥 위에서 뜨겁게 느껴졌다. 이봐요, 김용민 씨, 함부로 남의 집에 들어오지 마세요. 이건 사유지입니다. 민준은 용기를 내어 김용민에게 맞섰다. 김용민은 민준의 예상치 못한 저항에 비웃었다. 내까짓 게 뭘 안다고 큰 소리야. 내 할아버지는 나한테 모든 것을 잃은 패배자였어. 너도 똑같이 될 거야. 김용민은 민준에게 다가와 그의 멱살을 잡았다. 민준은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실랑이가 벌어지는 동안 민준의 손에 들린 은반지가 김용민의 팔뚝에 스쳤다. 은반지에 새겨진 문양이 김용민의 팔에 희미하게 스쳐 지나갔다. 김용민은 순간적으로 흠칫 놀랐다. 그의 눈빛은 놀라움과 함께 알 수 없는 불안감으로 흔들렸다. 그는 그 문양을 본 적이 있었다. 그것은 과거 박대철이 자신을 감시하기 위해 사용했던 어떤 비밀스러운 표식과 흡사했다. 그의 심장이 쿵하고 떨어지는 듯했다. 장현수 변호사는 김용민의 반응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민준의 손에 있는 은반지를 보며 흥미로운 듯 미소 지었다. 그는 김용민과 박대철의 과거 관계에 대해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 특히 박대철이 과거에 금융계에서 그림자 브로커라는 이름으로 활동했던 천재적인 인물이었다는 소문을 들은 적이 있었다. 김용민 대표님, 진정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불리해집니다. 박민준 씨, 혹시 이 은반지에 대해 아는 것이 있습니까? 장현수 변호사는 민준에게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알 수 없는 탐색이 담겨 있었다. 민준은 장현수 변호사의 예리한 질문에 당황했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이제 자신의 손에 들린 것이 단순한 보물이 아니라 할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고 김용민의 죄를 밝힐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임을 확신했다. 이 은반지는 저희 가문의 보물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진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민준은 은반지와 양피지 조각을 들어올려 장현수 변호사에게 보여주었다. 장현수 변호사는 양피지 조각에 쓰인 고대 문자와 은반지에 새겨진 문양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는 김용민의 얼굴을 힐끗 봤다. 김용민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고 그의 눈은 공포에 질려 있었다. 김용민은 자신의 죄가 만천에 드러날 위기에 처하자 필사적으로 현실을 부정하려 했다. 그는 민준의 손에서 양피지 조각과 은반지를 빼앗으려 했다. 이건 조작이야, 거짓말이야. 이 낡은 종이 몇 장으로 뭘 증명하겠다는 거야. 김용민은 민준에게 달려들어 양피지 조각을 찢으려 했다. 실랑이가 벌어지는 동안 양피지 조각 일부가 찢어지면서 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이 떨어져 나왔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에 박대철과 이재훈이 함께 서서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뒤에는 김용민이 비열한 미소를 짓고 있는 모습이 희미하게 찍혀 있었다. 그 사진은 김용민이 이재훈을 감시하고 그를 죽음으로 내몰기 전 찍힌 것이었다. 김용민은 사진을 보고 충격에 휩싸였다. 그의 얼굴은 죽은 사람처럼 창백하게 질렸다. 그는 자신이 그토록 숨기려 했던
과거의 죄가 만천에 드러나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그는 사진을 발로 밟아 숨기려 했지만 이미 장현수 변호사는 모든 것을 보았다. 김용민 대표님, 이 모든 것이 진실이었군요. 장현수 변호사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그는 자신이 매수되어 김용민의 죄를 덮으려 했던 것에 대해 깊은 후회를 느꼈다. 그는 더 이상 김용민의 편에 서서 그를 옹호할 수 없었다. 그는 이제 진실을 밝히기로 결심했다. 그는 민준의 손에 있는 은반지를 다시 한번 살폈다. 그의 눈빛은 민준을 향한 존경심으로 빛났다. 그는 민준이 단순히 보물을 찾는 것이 아니라 가문의 오랜 죄를 밝히고 정의를 실현하려 한다는 것을 직감했다. 민준은 김용민의 모습과 장현수 변호사의 표정을 보며 자신이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음을 확신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그는 할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고 김용민의 죄를 밝히기 위한 최후의 싸움에 홀로 맞서야 했다. 그의 손에는 낡은 은반지와 양피지 조각 그리고 김용민의 죄가 담긴 사진만이 들려 있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용기가 타올랐다. 그는 이 모든 것을 홀로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이 모든 것이 그의 삶과 가문의 운명에 어떤 의미를 가져올지 전혀 알지 못한 채 자신이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진실과 마주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말이다. 박민준의 삶은 이제 지옥과 같았다. 고모 박수민과 강민호 변호사의 맹공격은 그를 사기꾼의 손자로 몰아넣고 낡은 한옥마저 빼앗으려 했다. 언론은 연일 그의 스캔들을 대서특필했고 민준은 순식간에 파렴치한 존재로 낙인 찍혔다. 그는 자신이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가족의 끔찍한 비밀과 마주해야 했다. 그는 이제 할아버지 박대철의 명예를 회복하고 친구 이재훈의 억울함을 풀며 김용민의 죄를 밝히기 위한 최후의 싸움에 홀로 맞서야 했다. 박민준 씨, 당신의 할아버지 박대철은 탐욕스러운 사기꾼이었습니다. 그가 숨겨둔 보물은 사실 불법적인 재산이었고 당신은 지금 그 빚을 갚지 않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장현수 변호사는 법원 복도에서 민준을 향해 날선 질문을 쏟아냈다. 그의 얼굴에는 승리감과 함께 조롱이 가득했다. 그는 미리 매수된 기자들을 동원하여 민준의 모든 것을 언론에 폭로했다. 민준은 고개를 숙인 채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를 피하려 애썼다. 그는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지만 장현수가 제시하는 증거들은 너무나도 교활하고 치밀했다. 그는 자신이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알았지만 벗어날 방법이 없었다. 그의 명예는 땅에 떨어졌고 그의 삶은 파멸 직전까지 몰렸다. 그의 유일한 벗인 강아지 희망이도 불안한 듯 그의 곁을 맴돌았다. 그의 분노와 불안감은 아버지 박진호에게 향했다. 아버지는 여전히 할아버지의 보물에 대한 헛된 희망에 매달려 있었다. 그는 술에 취해 현실을 외면한 채 민준에게 빚을 갚으라고 소리쳤다. 민준아, 네가 그 보물만 찾으면 돼. 그럼 우리 모두 부자가 될 수 있어. 왜 이렇게 꾸물거리는 거야? 민준은 아버지의 무책임함에 분노했지만 동시에 아버지의 절망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는 아버지를 구원해야 한다는 강한 책임감을 느꼈다. 민준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싸우려 했다. 그는 할아버지 박대철의 억울함을 풀고 김용민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이 모든 것을 끝내야 했다. 그는 자신의 뛰어난 고고학적 지식과 암호 해독 재능을 발휘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할아버지가 남긴 낡은 은반지와 양피지 조각, 그리고 김용민의 죄가 담긴 사진을 통해 모든 진실을 파헤쳐야 했다. 그는 자신의 삶을 파멸시킬 수도 있는 이 위험한 여정에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김용민은 민준을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해
극단적인 방법을 택했다. 그는 법원에 낡은 한옥에 대한 강제 경매 신청을 제기했다. 그리고 이 경매의 최종 변론이 공개 재판으로 진행되도록 요구했다. 이곳은 민준의 명예와 모든 것이 공개적으로 심판받는 투기장이 되었다. 김용민은 재판을 통해 민준을 사기꾼의 손자로 만들고 낡은 한옥을 헐값에 강탈하려 했다. 그는 50년 전 친구 이재훈을 살해하고 그의 재산을 가로챘던 자신의 죄가 밝혀지는 것을 막기 위해 민준을 희생양 삼으려 했다. 재판 당일 법정은 취재진과 방청객들로 가득 찼다. 민준은 하얀 얼굴로 피고인석에 앉았다. 그의 옆에는 그를 변호해줄 변호사가 있었지만 그의 표정은 이미 포기를 암시하는 듯했다. 장현수 변호사의 공격은 너무나도 치밀하고 교활했다. 피고인 박민준은 자신의 할아버지 박대철이 남긴 불법적인 재산을 숨기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박대철의 모든 죄를 이 자리에서 밝힐 것입니다. 박대철은 과거 그림자 브로커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며 불법적인 자금을 조성했습니다. 그리고 이 낡은 한옥은 마땅히 경매에 넘어가야 합니다. 장현수 변호사는 법정에서 민준을 향해 날선 비난을 쏟아냈다. 그는 박대철이 과거에 저질렀던 불법적인 행위들을 폭로하며 민준이 할아버지의 죄를 덮고 자신의 재산을 가로채려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리 매수된 증인들을 내세워 혜진이 할아버지의 보물을 찾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했다는 허위 사실을 증언하게 했다. 그는 박대철의 그림자 브로커라는 과거를 악용하여 민준을 파렴치한 범죄자로 몰아갔다. 법정 안은 민준을 비난하는 소리로 가득 찼다. 민준은 그 모든 비난 속에서 억울함에 몸을 떨었다. 그는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방법이 없었다. 그의 유일한 증거는 낡은 은반지와 양피지 조각, 그리고 할아버지의 숨겨진 수첩뿐이었다. 하지만 그것이 법정에서 얼마나 효력을 발휘할지는 미지수였다. 그는 모든 것을 홀로 감당해야 했다. 그는 김용민과 장현수의 공격에 직면하여 자신의 진심을 어떻게 증명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이 과거에 저지른 죄가 드러날까봐 극심한 공포에 시달렸다. 그는 할아버지 박대철의 명예를 회복하고 친구 이재훈의 억울함을 풀어줘야 한다는 강한 책임감을 느꼈다. 그는 자신이 이 모든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재판장님, 피고인에게 최종 변론 기회를 주십시오. 민준의 변호사가 재판장에게 요청했다. 재판장은 민준에게 자리에서 일어설 것을 허락했다. 민준은 떨리는 몸을 일으켰다. 그의 눈빛은 불꽃처럼 타올랐다. 그는 할아버지의 명예를 위해 그리고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낡은 은반지와 양피지 조각을 꺼냈다. 저는 이 모든 재판에서 승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저의 할아버지 박대철의 명예를 회복하고 저희 가문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이 은반지와 양피지 조각 속에는 제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저희 가문의 진짜 보물이 담겨 있습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흐느꼈지만 그 안에는 강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그는 양피지 조각을 펼쳐 그 안에 쓰인 고대 문자와 은반지 안쪽에 새겨진 희미한 글씨를 보여주었다. 이 고대 문자는 단순한 암호가 아닙니다. 이것은 할아버지가 천재적인 고고학자였음을 증명하는 기록입니다. 할아버지는 평생을 보물을 찾기 위해 살아왔지만 그 보물은 금은보화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 묻혀있던 역사적인 진실이었습니다. 민준의 말이 끝나자마자 법정은 술렁였다. 김용민과 장현수 변호사의 얼굴은 당황한 듯 굳어졌다. 그들은 민준이 할아버지의 유물을 해독할 수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들은 할아버지 박대철이
단순히 부유한 사업가가 아니라 어떤 거대한 비밀을 간직한 인물이었다는 사실에 불안감을 느꼈다. 그리고 이 은반지 안쪽에 새겨진 글씨는 할아버지가 남기신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민주는 은반지를 들어올려 재판장에게 보여주었다. 은반지 안쪽에는 희미하게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민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할아버지의 글귀를 읽어 내려갔다. 나의 사랑하는 손자 민준에게 네가 이 반지를 찾을 때쯤이면 아마도 할아버지는 이 세상에 없을 거야. 이 반지 안에는 할아버지가 평생을 숨겨왔던 비밀이 담겨 있단다. 이 모든 것은 김용민의 죄다. 그는 너의 친할아버지, 즉 나의 가장 친한 친구 이재훈을 죽이고 그의 재산을 가로챘다. 그리고 너를 내가 숨겨주고 보호해왔단다. 나의 보물은 진실을 밝힐 증거가 될 것이다. 나의 후손이 이 진실을 세상에 알리고 이재훈의 억울함을 풀어주기를 바란다. 사랑한다. 나의 손자. 할아버지의 편지가 끝나자 법정은 완전한 침묵에 잠겼다. 기자들은 경악한 듯 민준을 바라봤다. 김용민과 장현수 변호사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했다. 할아버지의 보물이 사실은 김용민의 살인과 재산 강탈이라는 끔찍한 범죄의 증거였다니 민준의 할아버지는 단순히 부유한 사업가가 아니라 친구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기 위해 평생을 숨어 살았던 영웅이었던 것이다. 그들의 탐욕과 악행은 파멸을 불러왔다. 이건 조작이야. 거짓말이라고 박대철 그 늙은이가 날 모함하는 거야. 김용민은 발악하듯 소리쳤지만 그의 목소리는 이미 힘을 잃었다. 장현수 변호사 역시 김용민이 제시한 명확한 증거들 앞에서 아무런 변론도 할 수 없었다. 그들이 세준을 파멸시키려 했던 모든 음모가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그들은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법정 문이 활짝 열리고 한 남자가 급하게 뛰어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낡은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다. 그는 바로 이서준이었다. 이서준은 박민준의 할아버지, 박대철의 가장 친한 친구 이재훈의 친동생이었다. 그는 형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찾기 위해 평생을 바쳤던 인물이었다. 그는 민준의 재판 소식을 듣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찾아왔던 것이었다. 그의 얼굴은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결연했다. 그는 민준의 옆에 서서 그를 지지했다. 재판장님, 이 모든 것은 사실입니다. 제 형 이재훈은 김용민에게 살해당했습니다. 여기 이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이서준은 미리 준비한 서류 뭉치를 들어 올렸다. 그 안에는 이재훈의 죽음에 대한 새로운 증거들, 그리고 김용민의 불법적인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들이 담겨 있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진실임을 확신했다. 그는 지난 몇 년간 형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사설 탐정을 고용하고 온갖 수단을 동원해왔다. 그 결과 그는 박대철의 존재와 김용민의 악행에 대한 결정적인 단서들을 확보할 수 있었다. 그는 할아버지 박대철과 이재훈의 오랜 우정을 알고 있었고 이 모든 것이 진실임을 확신했다. 김용민은 이서준의 등장에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 그의 얼굴은 죽은 사람처럼 창백했고 그의 눈은 초점을 잃었다. 그는 자신이 그토록 숨기려 했던 과거의 죄가 만천에 드러나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장현수 변호사 역시 이서준이 제시한 명확한 증거들 앞에서 아무런 변론도 할 수 없었다. 그의 얼굴에는 절망과 함께 자신의 탐욕에 대한 후회가 스쳐 지나갔다. 재판장은 모든 증거와 증언을 검토한 후 최종 판결을 내렸다. 피고인 박민준은 무죄를 선고합니다. 피고인 박민준에 대한 모든 혐의는 기각합니다.
원고 김용민은 피고인 박민준에게 제기한 모든 소송을 취하하며 피고인 박민준에게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김용민은 과거 저지른 이재훈 살해, 재산 강탈, 그리고 피고인 박민준에 대한 모든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법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재판장의 판결이 끝나자마자 법정은 감격과 함께 뜨거운 박수갈채로 가득 찼다. 기자들은 플래시를 터뜨리며 그 모든 순간을 기록했다. 민준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주저앉아 오열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억울함과 고통, 그리고 할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해방감과 감격의 눈물이었다. 그는 할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했고 자신의 결백을 증명했으며 할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을 세상에 알린 것이다. 그의 삶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법정은 박민준의 충격적인 고백과 할아버지 박대철의 숨겨진 유언으로 인해 싸늘한 침묵에 잠겼다. 김용민과 장현수 변호사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했고 그들의 눈빛은 공포와 절망으로 가득했다. 민준은 이제 마지막 진실, 즉 할아버지가 왜 그토록 막대한 재산을 숨긴 채 빚밖에 없다고 말하며 살아왔는지에 대한 이유를 밝혀야 했다. 그의 손에 들린 낡은 은반지와 양피지 조각은 더 이상 단순한 증거가 아니었다. 그것은 할아버지의 모든 희생과 사랑이 담긴 유언이었고 잃어버린 친구 이재훈에게 보내는 간절한 메시지였다. 그는 법정에 모인 모든 이들의 시선 속에서 마지막 힘을 쥐어짜냈다. 이 은반지 안쪽에 새겨진 글씨와 양피지 조각에 쓰인 고대 문자는 단순한 암호가 아닙니다. 이것은 할아버지가 천재적인 고고학자이자 동시에 김용민의 죄를 밝히기 위해 평생을 바쳤던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강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는 양피지 조각을 펼쳐 그 안에 쓰인 고대 문자와 은반지 안쪽에 새겨진 희미한 글씨를 다시 한번 보여주었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남긴 수첩을 들어올렸다. 이 수첩은 할아버지가 그림자 브로커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며 김용민의 불법적인 재산을 추적하고 그것을 무기명 채권으로 전환하여 보관했던 모든 기록이 담겨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김용민의 죄를 밝히기 위한 할아버지의 치밀한 계획이었습니다. 혜진은 수첩의 가장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다. 그곳에는 할아버지의 필체로 쓰인 희미하지만 또렷한 글씨가 있었다. 나의 사랑하는 손자 민준에게 네가 이 반지를 찾을 때쯤이면 아마도 할아버지는 이 세상에 없을 거야. 미안하다. 이 모든 비밀을 너에게 짐지워 미안하다. 이 모든 것은 김용민의 죄다. 그는 너의 친할아버지, 즉 나의 가장 친한 친구 이재훈을 죽이고 그의 재산을 가로챘다. 그리고 너를 내가 숨겨주고 보호해왔단다. 나의 보물은 진실을 밝힐 증거가 될 것이다. 나의 후손이 이 진실을 세상에 알리고 이재훈의 억울함을 풀어주기를 바란다. 사랑한다. 나의 손자. 할아버지의 편지가 끝나자 법정은 완전한 침묵에 잠겼다. 기자들은 경악한 듯 민준을 바라봤다. 김용민과 장현수 변호사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했다. 할아버지의 보물이 사실은 김용민의 살인과 재산 강탈이라는 끔찍한 범죄의 증거였다니. 민준의 할아버지는 단순히 부유한 사업가가 아니라 친구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기 위해 평생을 숨어 살았던 영웅이었던 것이다. 그들의 탐욕과 악행은 파멸을 불러왔다. 이건 조작이야. 거짓말이라고 박대철 그 늙은이가 날 모함하는 거야. 김용민은 발악하듯 소리쳤지만 그의 목소리는 이미 힘을 잃었다. 장현수 변호사 역시 김용민이 제시한 명확한 증거들 앞에서 아무런 변론도 할 수 없었다. 그들이 세준을 파멸시키려 했던 모든 음모가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그들은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법정 문이 활짝 열리고 한 남자가 급하게 뛰어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낡은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다. 그는 바로 이서준이었다. 이서준은 박민준의 할아버지 박대철의 가장 친한 친구 이재훈의 친동생이었다. 그는 형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찾기 위해 평생을 바쳤던 인물이었다. 그는 민준의 재판 소식을 듣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찾아왔던 것이었다. 그의 얼굴은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결연했다. 그는 민준의 옆에 서서 그를 지지했다. 재판장님, 이 모든 것은 사실입니다. 제 형 이재훈은 김용민에게 살해당했습니다. 여기 이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이서준은 미리 준비한 서류 뭉치를 들어 올렸다. 그 안에는 이재훈의 죽음에 대한 새로운 증거들, 그리고 김용민의 불법적인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들이 담겨 있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진실임을 확신했다. 그는 지난 몇 년간 형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사설 탐정을 고용하고 온갖 수단을 동원해왔다. 그 결과 그는 박대철의 존재와 김용민의 악행에 대한 결정적인 단서들을 확보할 수 있었다. 그는 할아버지 박대철과 이재훈의 오랜 우정을 알고 있었고 이 모든 것이 진실임을 확신했다. 김용민은 이서준의 등장에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 그의 얼굴은 죽은 사람처럼 창백했고 그의 눈은 초점을 잃었다. 그는 자신이 그토록 숨기려 했던 과거의 죄가 만천에 드러나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장현수 변호사 역시 이서준이 제시한 명확한 증거들 앞에서 아무런 변론도 할 수 없었다. 그의 얼굴에는 절망과 함께 자신의 탐욕에 대한 후회가 스쳐 지나갔다. 재판장은 모든 증거와 증언을 검토한 후 최종 판결을 내렸다. 피고인 박민준은 무죄를 선고합니다. 피고인 박민준에 대한 모든 혐의는 기각합니다. 원고 김용민은 피고인 박민준에게 제기한 모든 소송을 취하하며 피고인 박민준에게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김용민은 과거 저지른 이재훈 살해, 재산 강탈, 그리고 피고인 박민준에 대한 모든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법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재판장의 판결이 끝나자마자 법정은 감격과 함께 뜨거운 박수갈채로 가득 찼다. 기자들은 플래시를 터뜨리며 그 모든 순간을 기록했다. 민주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주저앉아 오열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억울함과 고통, 그리고 할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해방감과 감격의 눈물이었다. 그는 할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했고 자신의 결백을 증명했으며 할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을 세상에 알린 것이다. 그의 삶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법정은 박민준의 완벽한 승리로 막을 내렸다. 김용민과 장현수 변호사는 그 자리에서 경찰에게 체포되었고 그들의 얼굴에는 탐욕과 악행이 빚어낸 파멸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김용민은 이재훈 살해, 재산 강탈, 그리고 민준에 대한 모든 불법적인 행위로 기소되었으며 장현수 변호사는 공범으로 함께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될 것이었다. 민준은 법정을 나서며 벅찬 감격에 휩싸였다. 지난 세월 그를 짓눌렀던 빛이라는 그림자와 할아버지에 대한 오해가 한순간에 씻겨 내려가는 듯했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었지만 그 안에는 이제 슬픔 대신 깊은 안도감과 희망이 반짝였다. 그는 할아버지 박대철의 낡은 음반지와 양피지 조각, 그리고 수첩을 품에 안고 꽉 움켜쥐었다. 그것들은 단순한 유품이 아니라 할아버지의 사랑과 희생,
그리고 그를 향한 마지막 메시지가 담긴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다. 김대호는 민준의 옆에서 그의 손을 잡았다. 그의 얼굴에는 감격과 함께 이재훈에 대한 깊은 존경심이 서려 있었다. 민준 씨, 박대철 형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셨습니다. 당신의 할아버지는 빚쟁이가 아니라 이 세상에 숨겨진 진정한 영웅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떨렸다. 민준은 김대회에게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했다. 그의 도움이 없었다면 이 모든 진실은 영원히 묻혔을 것이었다. 재판 판결 이후 민준의 부모님 박진호와 김선영, 그리고 여동생 박수민은 민준에게 달려와 흐느꼈다. 그들은 할아버지 박대철의 숨겨진 진실에 충격을 받았고 자신들이 그동안 민준을 비난했던 것에 대해 깊은 죄책감을 느꼈다. 진호는 자신의 아버지 박대철이 탐욕스러운 사기꾼이 아니라 친구 이재훈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평생을 바쳤던 영웅이었다는 사실에 감격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를 오해했던 것에 대해 깊이 반성했다. 선영은 남편과 아들의 무능력에 대해 불평했던 자신을 자책하며 눈물을 흘렸다. 수민 역시 오빠를 비난했던 과거를 후회하며 민준에게 미안함을 표했다. 민준은 가족들의 사과를 받아주었다. 그는 그들 모두가 이 모든 비극의 희생양이었음을 이해했다. 이제 그들은 과거의 그림자를 벗어나 새로운 가족의 의미를 만들어가기 시작했다. 이서준은 재판 이후 민준을 찾아와 깊이 감사했다. 그는 형 이재훈의 억울함을 풀어준 민준의 용기와 헌신에 깊이 감동했다. 그는 민준에게 형 이재훈이 남긴 마지막 유언과 재산에 대한 정보들을 전달했다. 이재훈은 김용민에게 모든 것을 잃은 후에도 자신의 재산 일부를 몰래 숨겨두었으며 언젠가 진실이 밝혀지면 그 돈이 억울하게 희생된 이들을 돕는 데 사용되기를 바랐다. 민준은 자신이 상속받게 된 막대한 재산에 매달리지 않았다. 그는 할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을 따르기로 결심했다. 그는 김대호의 도움을 받아 이재훈 희망재단을 설립했다. 재단은 3가지 중요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첫째, 김용민과 같은 금융사기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것이었다. 둘째, 이재훈처럼 억울하게 희생된 이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었다. 셋째, 민준은 재단을 통해 할아버지 박대철의 숨겨진 재능과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다. 그는 재단을 통해 아버지 이재훈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할아버지 박대철의 뜻을 이어받아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고자 했다. 김대호는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민준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주었다. 그는 이재훈의 이름이 세상의 빛을 발하게 된 것에 깊은 보람을 느꼈다. 민준의 삶에는 이제 새로운 평화가 찾아왔다. 그것은 단순히 빚과 고통에서 벗어난 평화가 아니었다. 잃어버린 할아버지의 진실을 찾아내고 그의 명예를 회복했으며 그 모든 아픔을 통해 스스로를 성장시킨 진정한 평화였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외로운 학자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할아버지의 유산이 있었고 그를 지지하는 김대호가 있었으며 무엇보다 그를 통해 새로운 희망을 얻을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그는 자신의 고고학적 지식과 암호 해독 재능을 활용하여 재단을 운영했고 수많은 미제 사건들을 해결하는 데 기여했다. 그는 이재훈의 비극적인 삶과 박대철의 영웅적인 희생을 세상에 알리는 데 헌신했다. 그는 더 이상 사기꾼의 손자가 아니었다. 그는 진실을 밝히는 영웅으로 존경받았다. 그의 낡은 한옥은 이제 더 이상 빚쟁이의 집이 아니었다. 민준은 이 집을 이재훈 희망재단의 본부로 사용했고 이곳은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실현하는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서재는 진실의 서재로 불리며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그곳에는 할아버지 박대철의 유품들이 정성껏 전시되어 있었고 이재훈의 사진과 편지들도 함께 놓여 있었다. 낡은 은반지, 양피지 조각, 그리고 수첩은 이제 재단의 가장 중요한 상징이 되었다. 그는 이 집을 통해 할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실현하는 공간으로 만들고자 했다. 그의 아파트에는 여전히 희망이가 그의 발치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희망이는 이제 그의 유일한 가족이 아니라 그의 새로운 삶을 함께하는 소중한 존재가 되었다. 민주는 희망의 털을 쓰다듬으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는 자신이 이제 막 진짜 삶을 시작했음을 느꼈다. 빚이라는 그림자 속에서 숨죽이며 살아왔던 지난 세월은 이제 끝났다. 그는 할아버지의 사랑과 희생을 통해 진정한 자유와 희망을 찾았다. 5년의 세월이 흐른 뒤 박민준의 삶은 과거의 빛이라는 그림자에서 완전히 벗어나 눈부신 빛을 발하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낡은 한옥에 갇혀 슬픔에 잠겨있던 학자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이재훈 희망 재단체 헌신적인 이사장, 그리고 자신의 지혜와 선한 영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리더로 우뚝 섰다. 그의 삶은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피어난 한 송이 아름다운 꽃과 같았다. 이재훈 희망재단은 민준의 지휘 아래 눈부신 성장을 거듭했다. 재단은 김용민에게서 되찾은 막대한 무기명 채권과 박대철의 숨겨진 지혜를 바탕으로 금융사기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들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민주는 단순히 돈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법률 자문, 심리 상담, 그리고 재취업 지원까지 아우르는 통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했다. 재단은 국내외의 많은 후원자들로부터 지지를 받았고 금융 취약계층 지원 분야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했다. 민주는 자신의 고고학적 지식과 고대 문헌 해독 재능을 활용하여 재단의 모든 기록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그의 날카로운 통찰력과 집요한 추적은 수많은 미제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데 기여했다. 그는 또한 재단 산하에 진실의 서재를 설립하여 금융사기 및 불법적인 거래에 대한 사례 연구 자료들을 보관하고 대중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교육의 장으로 활용했다. 이 서재는 박대철이 남긴 낡은 수첩과 은반지, 그리고 양피지 조각과 같은 유물들을 전시하는 박물관의 역할도 겸했다. 김대호는 재단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이자 재정 고문으로서 민준의 곁을 지켰다. 그는 이철수의 오랜 친구이자 동료로서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아낌없는 지원과 조언을 보냈다. 그는 이철수의 숨겨진 천재성과 선한 영향력이 민준을 통해 세상의 빛을 발하게 된 것에 깊은 보람을 느꼈다. 김대호는 민준에게 철수 형님은 네가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해낼 줄 알고 모든 것을 남기셨을 거야 라고 말하곤 했다. 민준의 부모님 박진호와 김선영, 그리고 여동생 박수미는 재단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지난날의 잘못을 속죄하려 노력했다. 진호는 재단의 이사로 취임하여 행정적인 도움을 주었고, 선영은 재단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며 아이들을 돌봤다. 수민 역시 재단에서 홍보 업무를 도우며 오빠 민준과 함께 사회공헌에 힘썼다. 박씨 가문은 이제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새로운 가족의 의미를 만들어가기 시작했다. 김용민과 장현수 변호사는 자신들의 죄에 대한 형기를 마친 후 사회에서 철저히 매장되었다. 그들의 탐욕과 위선은 파멸을 불러왔고 그들의 이름은 이제 악행의 대명사가 되었다. 그들의 소식은 더 이상 민준의 삶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았다. 민준은 그들을 용서했다. 복수심 대신 그는 나눔과 사랑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모든 것을 바쳤다. 민준은 이제 매일 밤 할아버지의 낡은 은반지를 쥐고 그의 말을 되새겼다.
반지는 더 이상 슬픔이나 고통을 담고 있지 않았다. 그것은 할아버지가 남긴 희망의 증표이자 민준의 삶을 이끄는 나침반이 되었다. 그는 자신의 뛰어난 분석 능력과 논리적인 사고를 활용하여 재단을 운영했고 수많은 미제 사건들을 해결하는 데 기여했다. 그는 더 이상 사기꾼의 손자가 아니었다. 그는 진실을 밝히는 영웅으로 존경받았다. 그의 낡은 한옥은 이제 더 이상 고독한 공간이 아니었다. 그곳은 이재훈 희망재단의 중요한 공간 중 하나가 되어 진실을 추구하는 이들과 피해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보금자리가 되었다. 그의 사무실에는 할아버지 박대철의 유품들이 정성껏 전시되어 있었고 이재훈의 사진과 편지들도 함께 놓여 있었다. 어느 화창한 가을날 오후, 박민준은 재단이 주최하는 진실과 희망의 축제 무대에 섰다. 축제는 재단 설립 5주년을 기념하고 재단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낡은 한옥마당에서 열렸고 수많은 사람들이 참석하여 그를 응원했다. 무대 위 민준의 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빛나고 아름다웠다. 그의 목소리는 청중의 마음을 깊이 울렸다. 축사가 끝난 뒤 민준은 마당 한쪽에 마련된 진실의 나무처로 향했다. 이 나무는 재단이 설립된 후 진실을 밝히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 사람들이 각자의 소망과 다짐을 적어 매달아 놓는 곳이었다. 민준은 나무 앞에 서서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는 할아버지 박대철과 이재훈의 영혼을 느끼는 듯 했다. 그는 주머니에서 낡은 은반지를 꺼냈다. 은반지는 이제 저주의 상징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뿌리이자 그를 가족에게로 이끌어준 운명의 증표이자 정의를 실현한 영웅의 상징이 되었다. 그는 은반지를 나무에 매달린 리본에 조심스럽게 걸었다.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며 낡은 한옥을 비추었다. 한옥 안의 창문마다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왔고 그 안에서 치유와 희망의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낡은 한옥은 더 이상 어둡고 칙칙한 곳이 아니었다. 그것은 진실과 희망을 품은 빛나는 공간이 되었다. 박민준의 삶은 빛이라는 어둠 속에서 시작되었지만 결국 그는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가장 찬란하고 아름다운 두 번째 봄을 맞이했다. 그의 이야기는 사랑과 용서, 그리고 희망이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만들어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진정한 기적의 증거가 되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박민준 씨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가 남긴 빛이라는 그림자 속에서 고통받았지만 결국 그 그림자 아래 숨겨진 거대한 유산과 할아버지의 진정한 사랑, 그리고 끔찍한 범죄의 진실을 찾아내어 가장 찬란한 두 번째 봄을 맞이하는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때로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오해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박민준 씨처럼 자신의 가치를 믿고 끊임없이 노력하며 진실을 향해 나아가는 용기를 가진다면 우리는 어떤 역경도 극복하고 진정한 행복을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진정한 보물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사랑과 희생의 정신에 있다는 것을 박민준 씨의 이야기가 아름답게 보여줍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고 싶은 주제나 캐릭터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따뜻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